센터 오픈한 지 한 4년 정도 됐어요. 그런데 아직도 25명 넘는 게 잘 안 되네요. 자, 오늘은 주간보호센터를 오랫동안 운영해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다뤄야 진짜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한번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. 국회 천천 박사가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. 우리가 3, 4년이 지나도 25명, 정원이 지금 큰 시설인데 25명을 넘지 못하는 이유, 마케팅이 부족해서일까요? 위치가 나빠서일까요? 아닐 수 있습니다. 제가 전국 한 200개 이상 주간보호센터를 지원하면서 발견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. 아마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. 어르신이 재미가 없어서 안 오시는 겁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, 주위 센터에 비해서 보호자가 선택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. 불편하게 들리시더라도 이게 현실입니다. 여기서 많은 대표님들이 놓치시는 게 있어요. 주간보호센터 계약은 누가 합니까? 어르신이 하십니까? 아닙니다. 보호자가 하시죠.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됩니다. 보호자는 계약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고 어르신은 다시 오고 싶다라고 느끼셔야 됩니다. 인원수를 새로운 보호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인원수를 채워놔도 어르신이 나가면 그 인원수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. 이게 보호자 입장에서는 여기 믿고 맡길 수 있다고 느껴야 되고 어르신은 계속 있고 싶다, 나 딴 데 가고 싶지 않다, 정말 재밌다 라고 느껴져야지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계약이 이루어지고 등록이 유지되고 주변에 소개가 일어나서 주간보호센터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.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지금 여러분 센터 처음 방문한 보호자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? 자, 그럼 보호자가 처음 센터에 방문했을 때 무엇을 볼까요? 시설 규모를 볼까요? 일단 센터에 이 자리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게 실제 결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 사실은 아닙니다. 디테일을 봅니다. 디테일을.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.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센터장님 찾아가가지고 계약하는 시간은 좀 바뀌었고요. 보호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아, 의자가 조금 낡아서 어머니가 앉으다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. 저기 정리되어 있는데 저기 창고 같은 곳은 뭐예요? 약간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았어요. 테이블 위에 프로그램 재료들이 막 쌓여 있더라고요. 이런 그 아주 사소한 디테일. 이런 것들을 보는 보호자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. 세심한 보호자일수록 더 꼼꼼하게 보거든요.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해 볼게요 라고 나가신 다음에 실제 계약을 안 하시고 이유를 말씀을 안 해줍니다. 그냥 연락이 끊깁니다. 반대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보호자분들도 있어요. 어르신 의자가 쿠션이 좋아서 허리가 편하시겠더라고요. 드라이기 다 쓰시던데요. 프로그램 재료들 진짜 정리돼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던데요.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여러분 진짜 사소한 이 디테일이 신뢰를 만들고 계약을 만들고 또 계약이 입소문을 만든다고 봅니다.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게요. 보호자가 계약을 해도 어르신이 안 가겠다고 하시면 끝입니다. 어르신도 사람이잖아요. 재미없는 곳은 가기가 싫습니다.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면 티가 나고 그 티가 보호자한테 전해지죠. 엄마 선택 가보니까 어때? 뭐 그냥 그래. 이 한마디로 등록 취소로 이어지고 주변 소개를 막습니다. 반대로 이런 말이 나오는 센터는 어떨까요? 오늘 거기서 내 친구 생겼어. 아, 운동 시켜주더라고. 너무 힘들었어. 선생님이 내 이름 기억하고 먼저 인사해줬어.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나오는 센터는 광고가 안 해도 계속 꾸준하게 어르신이 나가진 않기 때문에 계속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보호자가 방문했을 때 첫인상이 어땠나요? 여러분들은 이 보호자가 왔을 때 우리 센터가 어떻게 보여질 거를 생각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나요? 공간이 정돈되어 있나요? 아니면 그때 뭔가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을까요? 어르신들 실제로 여기 오면 우리 부모님이 좋아지겠다는 생각으로 보호자가 오잖아요. 그쵸? 잘 보호한다는 것도 있지만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해서 보호자를 모셨나요? 상담을 할 때? 의자나 테이블 낡고 불안하지 않나요? 화장실 손잡이, 미끄럼 방지, 이런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세팅을 다 해놓으셨나요? 보호자들은 이런 것들을 5분 안에 처음 오자마자 다 봅니다.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합니다. 여기 맡겨도 되겠다. 아니면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. 그리고 또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게 프로그램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. 지금 몇 년쯤 되셨는데 계속 안 차고 있다면 프로그램 문제일 수도 있어요.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. 예, 운동기구나 이런 부분들 하면 뭐해. 잘 하지도 않는데. 근데 문제는 뭐냐? 옆에 있는 센터는 그걸 한다는 거예요. 예, 하든 안 하든 있다는 거예요. 돈을 들여서 샀어요.
새로 오픈한 데들은. 근데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이게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.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. 색칠하기, 종이접기, TV 매년 하는 거잖아요. 어르신들 다 기억합니다. 새로울 게 없으면 기대가 없어집니다. 기대가 없으면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보호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매달 뭘 하는 센터야라고 하는 질문에 항상 비슷한 것들 해요 라고 답이 나오면 그 보호자는 더 좋은 센터를 찾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세 번째, 어르신이 오늘 하루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럴 필요는 없는데 각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좀 주인공이 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답니다. 그림을 그리셨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, 벽에 이름 달아서 붙여드리고, 개근했으면 개근상 드리고,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불이 났어요. 그래서 기부를 해야 된다. 그러면 기부 같은 걸 해가지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, 보호자가 방문을 했을 때, 아니면 우리가 보호자한테 사진을 보낼 때 우리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는 것들이 한 개씩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저게 우리 어머니 작품이네. 이 순간이 보호자의 마음을 잡게 됩니다. 네 번째, 직원들이 진짜로 어르신들을 반기고 있느냐.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아침에 어르신이 오실 때 직원들 표정이 어떨까요?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. 보호자 입장에서. 어르신도 느끼고 보호자도 느낍니다. 별거 아니에요. 오셨어요? 아우, 너무 좋았어요. 어제는 어떠셨어요? 예. 이 한마디를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문화, 그런 게 또 표정에 드러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. 그렇죠? 일 힘든데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센터. 예, 언제 봐도 너무 좋은 센터. 매일 봐도 좋은 직원들.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. 자, 이어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투자 이야기를 해볼게요. 여유가 없어요. 돈이 없어요. 돈이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삽니까? 프로그램을 늘립니까? 이 말씀 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한번 계산해 봤으면 좋겠어요. 어르신이 한 분 빠지면 한 달에 얼마가 줄어드나요? 장기형 수가 기준으로 어르신 한 분당 130에서 150만 원 안팎이 빠지죠. 5명이 빠지면 한 달에 750만 원이 사라지는 거예요. 반대로 5명이 더 채워지면 연간으로 따지면 8천에서 9천만 원 차이가 나죠. 쿠션 좋은 의자, 사소한 디테일, 미끄럼 방지 매트, 깔끔한 프로그램 재료 보관함. 자, 이거 얼마나 합니까? 운동기구, 예를 들어 자전거를 산다. 얼마나 합니까? 몇백만 원 투자로 보호자의 신뢰를 얻고 보호자의 선택을 받고 어르신의 만족을 만들면 연간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. 그게 아까운 투자일까요? 아니면 현명한 투자일까요? 여러분, 복지도 사업입니다. 사업이라면 투자처를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.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 있죠.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진입하신 그 상황 말고 지금 진입하신 분들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.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요. 그래도 우리는 지금 어르신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현금이 있는 상태잖아요. 그런 상태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예, 투자할 수 있다면 계속 입맛 포켓만 하지 마시고 투자를 좀 해주셔야 돼요. 살만 해줬다면, 그렇다면 어르신한테도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이제 내부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야 된다. 투자가 좀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? 외부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예요. 첫 번째, 고객은 누구인가? 둘째, 그 고객은 어디에 있는가? 이미 여러분들 주위 가족 친지들에게 주간보호를 알렸고 다니고 계신 어르신들 많을 겁니다.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간보호센터 계약 시 고객은 보호자죠. 일단 들어와야 어르신을 만족시킬 수 있잖아요. 이전에는 몸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뛰어서 우리 기관을 알렸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온라인에서 알리고 전화가 오게 만들고 계약까지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. 내부에다가 돈을 들여 꾸몄다면 그만큼 더 많이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. 대표님이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를 써서라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돈이 들어가더라도요.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. 요즘은 60대 이상도 네이버, 유튜브, 당근, 쿠팡 모두 휴대폰으로 다 사용합니다. 우리 고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시잖아요. 이젠 온라인에서도 절실하게 고객을 찾으셔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.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 온라인 마케팅 경쟁이 심화되지 않은 곳들도 많습니다. 이런 곳에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선점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고요. 경기광역시 이상 지역은 이미 경쟁자가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이 온라인 마케팅 무료 강의를 만들어 드린 게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고정 댓글 넣어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좀 쓴소리가 들어간 영상이었는데 영상 어떠셨나요?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. 돈을 투자하라고 하고. 자, 특히 정원 대비 인원이 안 차고 있는 센터 입장에서는
그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마음 공감합니다. 남는 것도 없고.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, 실제 상담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여러분들,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주간보호센터에서 25명의 벽을 넣으려면 어르신과 보호자 두 쪽 모두를 만족시켜야지 들어오는 것 대비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채워줄 수 있어요. 어르신들이 재미있어야 계속 오시죠. 보호자는 믿을 수 있어야 계속 계약을 하고요. 이 믿음이라는 게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이 여기 맡기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. 이 신뢰는 거창한 시설이 아니라 디테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. 겨우 나이슨 청소기 하나 쓴다는 거, 그 이유만으로 계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몇 년 동안 버텨오신 대표님, 이렇게 인원수가 차지 않는데도 계속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, 그 인내가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. 계속 버티면 부러져요. 이제는 버티는 것에 나아가죠. 어르신들이 오고 싶고 보호자가 맡기고 싶은 센터, 주위를 둘러보고서 다시 한번 구축해 보셔야 될 때입니다. 그리고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고객을 찾고 우리 센터가 이렇게 좋다는 것을 알려 나가셔야 합니다.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